2023년 6월 2일 이정훈입니다. 참으로 국내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바이든과 푸틴의 건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나라 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의 실력 차이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도하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드론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스푸트니크는 러시아겠죠. 이런 통신들에 따르면 벨고그라드, 러시아의 벨고그라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했습니다. 포탄을 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포탄이 떨어지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브란스크 주에도 역시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스몰렌스크 주에도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연료 탱크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한 모양입니다. 모스크바 서남쪽에 있는 칼루카주에도 역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폭발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인 자포리자주에서도 포격을 받았고요. 우크라이나 포격을 받았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반체제 단체인 러시아 자유군단은 벨고로드에서 러시아 군과 이틀 때 교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정례 국제안보회의에서 아기를 품은 자들이 러시아를 흔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무조건 막아라, 그런 거죠. 지금 젤렌스키는 어떻게 하든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다음에 정전을 하든 뭐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서방 국가로부터 한 300여 대의 전차를 제공받았고, 전차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쪽에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에 살포지뢰를 깔았죠. 살포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나라로부터 기뢰 제거 장비를 제공받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의 코뿔소 같은 장비가 들어가서, 또는 미클릭 같은 게 들어가서 지뢰를 개척해주면 기동부대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토는 다 녹았으니까 밀고 들어가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국의 사정이고, 지금 젤렌스키는 뭐 상당히 젊은 친구고 건강해 보이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푸틴이 혈액암을 앓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 갔다가 생도들한테 이렇게 악수하고 나서 돌아서다가 넘어졌죠.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이 실질적으로 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끈 만큼 바이든이 건강하느냐, 푸틴이 건강하느냐, 그게 관심인 것 같아요. 이 러우 전쟁을 끝내려면 푸틴이 죽어야만 될 것이다. 그래서 암살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죠. 참고로 푸틴하고 바이든은 정확하게 10살 차이입니다. 바이든이 10살 더 많습니다. 42년생, 52년생. 그러니까 바이든은 81살이고 푸틴은 71살입니다. 근데 푸틴도 뭐 넘어진 모습을 워낙 통제를 하니까, 언론 통제가 있으니까 나올 리가 없지만, 건강은 안 좋다, 안 좋아 보인다, 뭐 그런 방송 화면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은 이번에 넘어졌고, 그전에는 자전거 타려다가 넘어졌고, 또 자기 전용기 올라가다가 트랩 계단에서 계속 헛디디는 모습을 보여서, 야, 이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저 양반들이 이 복잡한 정치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의심이 매우 많았죠. 그래서 푸틴이 쓰러지기 전에 바이든이 먼저 자빠져서 미국이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갑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대한민국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의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 씨가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건강이 나쁠 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나이에 국제정치를 잘 이끌고 나간 바가 있으니까요. 자, 제가부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 대통령의 고집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같은 뿌리다. 그리고 러시아가 몇 개의 공산국가를 묶어서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처음에 참여한 나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부를 떼어내서 우크라이나로 해주고 그곳에 세워진 공산정권하고 같이 합쳐서 소련을 만들었다. 근데 그런 기록 때문에 소련이 와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합쳐야 된다. 뭐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작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을 만들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말고 벨라루스도 참여국이었죠. 벨라루스는 계속 지금 러시아에 붙잡혀 있고 러시아랑 사실 거의 병합한 상태죠.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군이 자국을 통과하도록 해줬고 아직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고 있지만 뭐 필요하면 참전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죠. 완전히 러시아에 다시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제 푸틴은 이제 벨라루스를 사실상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한 이유를 이제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바르샤바 조약교를 해체했죠. 그때 이제 미국과의 묵시적 약속이 나토를 확장하지 않는다였는데 미국은 폴란드, 헝가리 등을 나토에 가입시켰고 소련이 해체하면서 떨어져 나온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구소련 국가 3개도 나토에 참여시켰죠. 그 확장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과거 소련의 와르샤바 조약계획까지 못 가도 소련의 영역을 회복하겠다 하면서 벨라루스를 사실상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국제정치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거는 모두 국가 지도부의 의지에 의한 거죠. 근데 그 국가를 이끄는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암살되거나 죽으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넘어지니까 저 양반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자연사를 하거나 라고 해서 미국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또 푸틴은 푸틴대로 횡설수설 한 적도 있고 혈액암이 있고 치매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러다가 어떻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암살을 당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패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과거 소련이 브레즈너프가 죽고 난 다음에 북한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후에 등장하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문제를 풀면서 하는데 항상 이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양국 모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CIA고 러시아에서는 KGB는 없어졌고 SVR이라고 하는 해외 정보기관하고 FSB라고 하는 국내 정보기관일 겁니다. 두 기관이 어떠한 판단 보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정보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러우 전쟁은 결말날 수 있다. 즉 정보기관 실력 차이다. 이 지도자들은 자기 명예가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막으려면은 확실한 정보기관이 정보를 토대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 FBI, CIA를 중심으로 ODNI가 만들어져 가지고 17개 정보기관이 미국 대통령을 서포트합니다. 정보적으로. 그 다음에 역시 러시아도 FSB하고 SVR이 러시아 대통령을 서포트하는데 두 정보기관이 국가 지도자의 고집을 꺾을 만큼 힘이 있느냐, 설득력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긴 할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전 빠져 있다고 보는데, 왜? 기동전을 하고 들어갈 때 지뢰에 걸려서 다 몰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뢰 제거 장비를 한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라고 나왔는데, 지뢰를 제거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가는 기동부대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F-16을 달라고 하잖아요. F-16 전투기가 있어서 사전에 미리 공중 폭격을 하고 들어가면 좋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에이타크ම්스를 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러우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현무 미사일을 제공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모든 현대 전쟁은 공지전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때리고 미사일로 때려놓고 그다음에 포로 때린 다음에 전차와 장갑차가 이렇게 씌워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로가 뚫리면 보병이 들어가서 정권 확대하면서 기동전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비행기가 없고 미사일이 없는데,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F-16을 달라 에이타킴스를 달라 그랬는데, 에이타킴스와 맞먹는 한국 무기가 현무하고 KTSSM이죠. 이런 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 무기의 K방산의 수출은 굉장히 기회가 온다. 우리가 러시아 이런 무기를 제공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는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에이타킴스를 제공해 달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무기가 들어가긴 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인기 드론이 들어가서 때리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라든지 포격으로 서서히 러시아를 때리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항공기나 좀 더 장거리 미사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기동부대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전세가 만약에 역전되거나 이게 이때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그럼 러시아는 어느 루트로 언제 D-Day HR을 통해서 때려야 되느냐, 이거는 아마 미국의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판단해 줄 거예요.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SVR 같은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어디로 저들이 쳐들어올 테니까 막아라 라는 판단을, 집중해라 라는 판단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뚫렸을 때는 어디까지 후퇴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런 판단들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전쟁이란 건요, 무한정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한 방 싸우다가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먹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먹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집니다. 첫날 많이 밀었다가 그 다음날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마라톤 뛰어보면 아는데, 오버페이스 해버리면은 마지막에 못 뛰잖아요. 처음에 잘 나간다고. 이런 것들이 모두 두뇌로 판단하듯이 정보기관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러우 전쟁은 고령과 와병설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정보기관의 정보력 싸움이 된다는 거죠. 판단력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대체로 보기에는 러시아는 푸틴의 고집에 의해서 정보기관과 군이 따라가는 모습이고, 미국은 정보기관의 판단을 갖고 바이든이 오케이 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대입하면은, 대한민국에도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37 부대 등 많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기관이 대북한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들이 싸우기 싫어서 비리비리한 정보를 주면 윤 대통령이 못하죠. 근데 지난번 북한 무인기 왔을 때처럼 군 정보기관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 넣어 딱 하니까 넣으니까 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가 옳은지 정보기관이 옳은지도 좀 모릅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는 대적 공작을 별로 안 하고 우리 내부 방어를 하는 방첩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보기관답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보면서 양쪽의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한계가 보이죠. 근데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또 거기다 젤렌스키가 이제 젊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부와 정부가 굉장히 썩었던 거를 많이 정리하면서 잡아가고 있죠. 이렇게 보태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국가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죠. 네. 러우 전쟁의 향방은 러시아와 미국 정보기관의 능력 차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